아, 또 누구야? 누가 또 나를 찾아? 너 누구야? 저 AMP인 글로벌의 김수연 마케터입니다. 그것도 왜 나를 왜 찾았어? 바쁜데. 저 메타 광고가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이거 요즘 유행인 거 자꾸 한 명씩 나를 찾아. 어? 메타. 그래, 메타 무엇이 궁금한 거? 저 일단 메타 광고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메타 광고가 뭔지. 좋아, 메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해줄게. SNS 많이 사용하지? 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요즘 애들은 인스타를 많이 쓰지만 나 때는 페이스북이란 걸 많이 썼단 말이야. 페이스북이란 걸 많이 썼지만 지금은 인스타 스펠링 이렇게 쓰나? 아니 그 약자를 이렇게 쓰나? IS만 쓰나? 뭐 아무튼 네.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진 걸 지금은 메타라고 부르고 있지. 이 메타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모두 포함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걸 이제 메타 광고라고 얘기를 해. 이 메타 광고 이게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이 인스타그램에 보면 홍보하기가 있어. 홍보하기. 이 홍보하기와 광고는 다른 개념이야. 홍보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게시글 중에서 여러 가지들을 그냥 비슷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개념이고, 이 광고는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광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 조금 광고주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희 인스타 광고 하고 있는데요 라고 보면 대부분 요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요거랑 광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메타 광고에는 뭐가 있냐? 크게 이 홍보하기랑 그다음에 광고, 그리고 오피셜 계정을 육성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광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소재를 만들고 타겟을 만들고 특정 대상들한테 우리가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광고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요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고, 이 계정 육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잘 하진 않는데 뭐 광고주가 원한다고 한다면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 이거는 보통 조금 규모가 크지 않는 광고주들 사이에서 내가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계정이 있어. 오피셜 계정이 있었을 때 이걸 내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한 달에 뭐 컨텐츠를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혹은 뭐 이런 게시글을 자꾸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는 경우, 소정의 비용을 받고 우리가 대신 육성을 해주는 육성 과정 같은 게 있고, 앞서 설명했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들 안에서 어떤 홍보하기처럼 게시글을 좀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광고, 배너 광고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한 체계라고 생각하면 돼. 광고의 형태는 일반 단일 소재가 보여져 있는 형태가 있고, 뭐 슬라이드형이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영상이 가능한 이런 것들도 있어. 단일 소재는 말 그대로 소재 이미지 하나를 노출시켜서 그러니까 배너 형태 같은 거랑 같은 거지. 소재 이미지가 인스타그램 우리 이렇게 막 보잖아. 많이 보지? 많이 하지? 내리다 보면 중간에 광고라고 적혀져 있고 어떤 이미지 형태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 내용이 일반 단일 소재 같은 개념인 거고, 슬라이드는 상품을 여러 개 진열해서 옆으로 점점점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상품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형태의 이런 광고가 슬라이드 형태. 그리고 동영상 말 그대로 영상 형태로 노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과 단일 소재, 혹은 슬라이드와 영상, 혹은 슬라이드와 단일 소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쳐서 보통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 자, 메타 광고 좀 이해가 되니?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좀 젊은 층의 계층들은 SNS가 거의 필수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광고는 한 번씩 분명히 접해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교육을 듣고 나면 요거는 이런 형태의 광고구나,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광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요즘은 메신저도 인스타 DM으로 한다면서 카카오톡을 안 쓰고. 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뭐 어쨌든 메타는 이렇게 광고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네. 좀 이해가 됐니? 네, 됐어요. 또 궁금한 게 있니? 근데 그러면은 이 메타 광고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 업종이 따로 있어요? 자, 메타 광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충동적
충동적 구매를 많이 일으키는, 충동적 구매를,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할게. 전환을 많이 일으키는 매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이 메타는 해외 플랫폼이지, 미국 거야. 미국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광고의 소재라든지 이런 노출될 수 있는 광고의 어떤 범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작아. 그러니까 광고의 심의를 받는 영역이 좀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 검수 과정이 좀 작아서 상대적으로 좀 자극적인 소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광고 형태를 노출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지. 대체적으로 사실 전혀 비하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업종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쪽이라든지 뭐 DB 업종 같은 경우 뭐 피부과라든지 뭐 성형 쪽이라든지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라인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DB 업종보다는 이커머스 업종이 더 많아. 이커머스 업종들이 더 반응도가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커머스 업종 중에서 뭔가 자극적인 걸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순간적인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쉽게 좀 저관여 제품들인 거지.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비용이 비싸지 않고 이런 라인들이 보통 메타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메타 소재들이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 예전에 메타에서 정말 좋았던 데이터가 나왔던 것 중에 혹시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었어. 근데 막 광고를 보면 막 옥상에서 집어 던지고 망치로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반응도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정말 엄청난 로아스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좀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와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안 사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광고 형태를 많이 진행을 하지. 그러면 그런 업종들이 처음 딱 메타 광고를 시작할 때 타겟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타겟팅이 좀 복잡해. 여기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1차 타겟팅 뭐 예를 들어 뭐 나이, 뭐 성별, 뭐 지역, 뭐 관심사 등등등등등등 뭐 이런 타겟팅들은 당연히 다 가능하고, 여기서 약간 데모그래픽을 더 입힐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나는 아이를 보유하고 있고 결혼을 한 사람인데 여행을 좋아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정 2차 타겟팅까지 가능해. 그리고 유사 타겟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메타를 통해서 구매를 해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관심도를 보이는 사람, 뭐 광고를 클릭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유사 타겟팅들을 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더 상대적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타겟팅도 정할 수가 있고, 이 잠재 고객이라고 해서 이런 유사 타겟팅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요 2차 타겟과 유사 타겟, 잠재 고객이 사실 나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얘도 어느 액션이나 활동이 있었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타겟팅,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타겟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메타 광고를 진행해 본 결과 메타에서 뭔가 구매를 해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광고의 반응도가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다시 구매를 하거나 뭐 아니면 광고를 클릭했는데 구매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언젠간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통계치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유사 타겟이나 잠재 고객 타겟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지. 그 메타에서도 A/B 테스트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A/B 테스트.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이제 소재 테스트를 말하는 것 같아. 자, 소재 테스트. 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메타는 충동적인 구매를 전환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광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 A/B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 소재가 사실은 뭐 이런 타겟팅, 뭐 예산, 뭐 광고를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실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소재야. 내가 세팅을 아무리 잘 해놓더라도 이 최초의 광고가 나가는 어떤 이미지 형태 혹은 텍스트 형태가 좋지 못하면 반응도가 별로 없어.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야. 그래서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아까 핸드폰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 핸드폰 케이스의 A라는 소재는 그냥 핸드폰 케이스만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뭐 3,000원에 팝니다 뭐 이렇게 배너가 소재가 이렇게 있어. 이거랑 아까 말했던 막 망치 그림이 막 이렇게 있고 핸드폰을 막 부시는 장면이 있고 근데 막 절대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이런 소재가 있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자극도나 주목도가 훨씬 높아.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얘를 광고로 돌리는 거지. 그리고 또 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다른 소재를 또 만들어 보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부셔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자극적일 수 있잖아 이게. 부셔졌는데도 막 자동으로 자기가 막 붙었대 뭐.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극적인 거면 얘가 더 반응이 좋을 수도 있잖아. 또 얘랑 얘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이러면서 소재마다 각각 테스트를 거치면서 어떤 소재가 가장 반응도가 좋은지, 이 반응도가 좋았을 때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A/B 테스트야. 그래서 이 소재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얼마나 자극적이고 혹은 뭐 예쁘게 혹은 얼마나 좀 관심도가 높게 만들었느냐가 사실 50% 이상 갈려. 그래서 이 소재 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참고로 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CTR, 클릭률로 판단을 해. 클릭이 일어나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1차인 거고 그 외에는 어떤 뭐 마케터들마다 전략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1차적으로 보는 건 이 클릭률로 본다. 관심이 있으니까 클릭했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 메타에서 머신러닝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할 때 주의점이라는 게 있나요? 주의점 뭐 너무 많은데? 일단 이 메타는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 AI. 요즘 AI가 대세지. AI 주식을 빨리 사도록 해. 뭐 아무튼 자, 이 AI 기반으로 광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세팅을 해놨지만 전체적인 틀은 메타의 광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광고를 돌려. 얘가 이런 사람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얘한테 가볼까? 광고가 여기로 가볼까? 여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얘가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학습을 하는 기간이 있어. 얘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정확한 사람들이나 정확한 타겟한테 가지 않아. 이 사람한테 가봤다가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한테 가봐야지. 이 사람은 반응이 있네? 그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봐야지. 반응이 없네? 그럼 다시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얘가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 건드려져 있는 이 광고 세팅을 만지게 되면 얘가 다시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최소 한 2주 정도는 2주, 그러니까 최초 진행한다라는 가정하에 한 2주 정도는 최초 세팅해 놓은 상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초반에는 막 비용이 막 많이 나갔다가 그 뒤로는 막 점점 적게 나가게 될 거야. 처음에 많은 사람한테 갔다가 이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네 혹은 좋네를 판단하고 다시 이런 광고 비용을 조금씩 낮춰놓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데이터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확 내려갔다가 평균치를 다시 이렇게 잡아.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 광고 시스템을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게 어쩌면 머신러닝이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내가 이미 메타 광고를 하고 있어. 머신러닝이 뭐 돌아가는 이력도 되게 많아. 그러면 뭐 짧게 한 일주일, 뭐 아니면 더 짧으면 한 3일 이렇게 보고 광고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기도 해. 그래서 이거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얼마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냐가 우리 마케터들의 실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지. 다 됐니 이제? 네. 또? 저 메타 협력 광고가 뭔지도 궁금해요. 메타 협력 광고. 너 되게 질문이 많구나. 그래, 많은 걸 배워가려무나. 메타 협력 광고는 예를 들면 마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트. 왜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를 많이 팔지. 뭐 브랜드별로도 막 많이 팔고 어느 마트 가면 백화점 같은 거 백화점. 뭐 나이키도 팔고 뭐 아디다스도 팔고 등등등등 뭐 이런 걸 팔잖아. 이 메타가 백화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파는 몰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올리브영, 뭐 아니면 뭐 ABC 마트.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 번에 종합해서 파는 애들. 여기서 이들도 광고를 하고 각 브랜드별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 브랜드에 같이 접목을 시켜주는 거야. 이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너네도 한번 써볼래? 그럼 반응이 좋을 거야 라고 해서 데이터를 주면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메타에서 광고를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무신사라든지 무신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일부 사용을 해서 무신사에서 얻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된 타겟들한테 광고를 한다거나. 내가 화장품을 파는 업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뭘 사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브랜드. 그러면 올리브영 같은데 협업 광고를 통해서 올리브영 메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일부를.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돌려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뭐 또 데이터가 나오겠지. 30대가 되게 좋아하네. 그럼 우리의 정확한 타겟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랑 어쨌든 이런 무신사나 뭐 올리브영 같은 경우들 얘네들도 얻어가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얘네랑 협업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기재를 하고 있고 얘네랑 같이 진행을 해야 돼.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메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협업 광고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단점이 있어. 이게 단점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협업 광고는 최소 집행 비용이 있어. 최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에만 협업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 근데 이 아무래도 좀 큰 샵들인 거잖아. 올리브영도 그렇고 무신사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고정적인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 집행을 했을 때 막 와 완전 망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끝나진 않아. 한 달 동안 500만 원을 돌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로아스가 그래도 한 200%에서 300%대까지는 평균 유지가 되는 것 같아. 정말 제품이 이상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는 광고주 분들은 한 이 정도 로아스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저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그 메타 광고의 예산 전략도 궁금해요. 예산 전략, 사실 이거는 뭐 업종마다도 너무 다르고 뭐 브랜드마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 그거는 사실 뭐 많이 쓰면 좋겠지. 테스트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얻을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이 메타는 내가 앞서 말했듯이 AI 기반으로 광고가 돌아간다고 말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광고 비용은 필요해. 그런다고 한다면 이 메타는 좀 안타깝게도 테스트 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데만 최소로 잡아도 한 1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돼. 한 달에. 최소로 잡아도. 물론 100만 원 안 써도 광고는 집행할 수 있어.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정말 내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고 이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테스트 비용 따로 그리고 이 테스트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광고를 돌리는 비용 따로 계산해서 측정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좀 오래 광고를 메타 광고를 계속 꾸준히 오래 돌렸다라는 가정하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광고를 끊겼다던가 새로 시작한다던가 이런 메타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소로 잡아도 월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회사는 매 분기마다 메타코리아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지. 이거는 뭐 팩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메타코리아에서도 하는 얘기야. 너무 소액 광고주 분들이 효율이 안 나오는 건 소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소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시고 테스트 비용까지 고려를 하셔야 광고 집행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뭐 매체사 애들은 항상 돈을 많이 쓰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집행해봐도 그 정도 데이터는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광고주분께서 메타를 진행을 하시는데 처음 진행하신다 라고 하면 이 앞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적어도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좀 메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니? 저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 마치 교장 선생님 같구나. 그 메타에 ABO랑 CBO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예산에 대한 전략이야. 그러니까 즉 ABO 같은 경우는 광고를 구성하는 단위들이 있지. 뭐 캠페인, 뭐 그룹, 뭐 소재, 뭐 등등등등등 뭐 사람마다 나누는 게 다르겠지만 이 ABO, CBO 이런 개념은 이 어느 영역에서 예산을 분배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방금 말했던 ABO는 그룹 단위로 예산을 나누는 거. CBO는 캠페인 단위로 예산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즉 어쨌든 이 캠페인 안에 그룹이 들어있는데 캠페인 단위로 돈을 쓸 거냐 그룹 단위로 돈을 쓸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메타 그리고 또 똑같은 AI가 기반 머신러닝으로 돌아가는 구글 같은 경우는 캠페인 단위로 예산을 분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룹을 많이 쪼갠다기보다는 캠페인을 조금 더 많이 쪼개는 게 낫고 캠페인 안에 그룹을 넣어서 소재를 더 많이 쪼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뭐 업종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통계치로 봤을 땐 캠페인 단위로 나누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룹 단위로 나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캠페인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거 말고 소재 단위로 하는 동적 광고에 대한 소재 비용을 나눌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아.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그룹 단위로 할 것이냐 캠페인 단위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그래 메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니? 네. 되게 간단해. 사실 메타는 크게 보면 배너 광고랑 똑같아. 배너 광고랑 똑같은데 배너 광고 쪽에서도 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SNS로 분류를 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 중에 사실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SNS가 있지만 메타를 이길 수 있는 메타는 아직 없어.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광고 시스템을 다르게 측정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광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야. 그래서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합쳐진 게 메타, 그리고 메타 광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광고 안에서는 소재 단으로 나눠질 수 있는 광고가 좀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메타는 머신러닝 기반, AI 기반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고 있고, 특징으로는 충동적인 구매 혹은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광고이다. 그러다 보니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소재를 위해서는 A/B 테스트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나머지는 직접 돌려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메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 부르진 말고 가끔 부르면 내가 또 이렇게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자, 오늘은 교육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